예,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모임의 성격을 짐작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취재 결과 2013년 수사 당시에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범죄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무더기로 압수했습니다. 그중에는 10여 가지의 가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면에서 여러 사람의 DNA를 채취하면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출입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3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JTBC는 국회 백혜련 의원실을 통해 당시 경찰과 국과수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경찰이 국과수에 보냈던 의뢰서입니다. 가면 18점을 압수했으니 DNA를 분석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국과수의 감정 결과서입니다. 다양한 남성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과 동물 형상을 한 가면들을 분석했고 이 중 일부에서 사람의 DNA를 확인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면에 남은 머리털과 피부 접촉 부위 등에서 확보한 건데 모두 9명의 DNA 유형이 발견됐고 그중 남성은 6명이라고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범죄 현장인 별장에 실제로 출입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도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가면에 나온 것과 비교할 김학의 전 차관의 DNA는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경찰은 가면 이외에도 별장에서만 모발 등 다른 증거 3천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여기서 47명의 DNA 유형을 확인했는데 이 역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DNA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당시 경찰은 별장에서 모발 등 증거 3천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모발 외에도 약통과 머리빗 등이 나왔고 성관계를 짐작해야 하는 직접적인 증거도 여럿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여기서 남성 23명, 여성 24명 등 47명의 DNA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1명의 DNA는 가면의 피부 접촉 부위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당시 별장엔 건물 관리인이나 요리사 등 다른 사람들도 오갔습니다. 따라서 DNA가 검출된 47명 모두가 성범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장에 누가 왔는지를 확인할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에 간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DNA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 전 차관뿐 아니라 성범죄 의혹을 받는 예비역 군 장성 등 또 다른 사람들의 별장 출입 여부도 DNA 비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사를 시작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의 압수물 목록과 국과수 감정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13년 수사 당시에 나왔던 여성의 진술에 문제를 제기한 건데 최근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밤 출국을 시도한 데다가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때 A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원주 별장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를 조사했지만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작된 김 전 차관 사건은 6년이 지나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A씨를 직접 조사하고자 했지만 아직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갑자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A씨의 무고를 뒤에서 부추겼다며 함께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고소는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향후 전개될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피해자들의 증언을 두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김 전 차관이 소환되면 이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의혹의 출발점인 동영상과 관련해서 고화질 화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과
아주 닮은 모습이었는데 김 전 차관 측은 이 동영상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단이 검증을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수사단 역시 최근 이 영상을 처음 발견한 인물을 부르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화면이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동안 언론사에 공개된 동영상에 비해 화질이 좀 더 또렷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김 전 차관과 매우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상 속 배경 역시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의 별장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수사 과정에서도 이 고화질 영상을 확보는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2013년 5월 이 고화질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수사단은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성범죄 의혹뿐 아니라 뇌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단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 측 변호사에게 사진 등 성범죄 피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동영상과 관련해선 수사단이 영상을 발견한 인물도 조사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동영상이 등장하는 CD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로 알려진 이 박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박 씨는 2012년 말 윤중천 씨가 이용하던 벤츠 차량 안에서 이 CD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수사단은 이 CD를 확보한 시점부터 당시 수사팀에게 넘긴 과정까지를 일단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피해 여성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 쪽에서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국과수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면서 이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김 전 차관은 모르는 영상이라면서 국과수도 등장인물이 누군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는 화질이 나쁜 영상만 감식을 했지 이 고화질 영상은 감식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걸 갖고 있던 경찰과 검찰은 왜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경찰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원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이 영상은 화질이 나빠 국과수에 감식을 맡겨야 했습니다. 국과수는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지만 해상도가 낮아 김 전 차관과 동일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경찰은 고화질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경찰과 1, 2차 검찰 수사팀 모두 고화질 영상을 봤지만 추가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 등은 고화질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눈으로 봐도 확실해 굳이 감정을 맡길 필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했단 최근 민감용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동영상 촬영 시기와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는 규명이 안 됐고 결국 김 전 차관은 동영상과 관련된 처벌을 피했습니다. 김학의 의혹 사단은 문제의 동영상 CD를 전달받은 뒤 영상 속 등장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보고 협박하려던 박모 씨도 곧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6년 전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시작점이 됐던 건 바로 별장 동영상이죠. 최근에 고화질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단은 이 영상이 언제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는지 원점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해당 영상을 최초로 입수한 인물 박모 씨의 말입니다. 먼저 최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박모 씨가 이른바 별장 동영상 CD를 발견한 건 2012년 12월. 윤중천 씨가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에서 수상한 CD 7개를 발견한 겁니다.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사업가 A씨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박 씨를 통해 차량을 되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차 열쇠가 없었던 박 씨는 원주 별장에서 차량을 견인해 서울 강남의 한 딜러사에 맡겼습니다. 딜러사에서 열쇠를 제작한 박 씨는 차량 내부를 둘러보던 중 문제의 CD들을 발견합니다. 그중 별장 성접대 장면으로 보이는 영상들은 본인의 컴퓨터로 옮겨 휴대폰으로 촬영해둔 겁니다. 그런데 박 씨는 최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확보한 CD에 다른 남성들이 등장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데들 계신 분들인데 제가 뭐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뭐 괜히 제가 또 뭐 입에 담았다가 피해를 보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영상을 손에 넣은 뒤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후로 그것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너무 저한테 무슨 후환이 생길까 봐 그런 식으로 통화한 거를 제가 녹취해서 속기사한테 뽑아놨던 거. 박 씨는 관련 영상을 경찰에 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찰서에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제출을 했었는데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박 씨가 관련 영상을 옮겨뒀다는 컴퓨터 자체를 제출받아 분석했지만 사건과 연관된 건 김 전 차관 영상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검찰 캐비닛에 남아있던 관련 영상도 길이가 다르게 찍힌 김 전 차관 추정인물의 영상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박 씨의 주장처럼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더 있다는 이야기는 6년 전에 최초 수사 때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검찰은 추가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어디까지 유포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벤츠 차량에서 CD를 입수한 박모 씨가 차량 주인 A 씨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입니다. 당시 박 씨가 확보한 CD는 총 7장으로 이 가운데 2장에 관련 영상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뭐 협박도 있었고 뭐 회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영상을 입수한 박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상사였던 박모 회장에게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보고 김 전 차관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김학이 얘기하는 만 그러더라고. 하겠다. 억울하다. 뭐 도와줬으면 도와달라 이런 뜻 같아. 2013년 1차 수사 당시에도 B 씨는 박 회장이 접근한 정황을 밝힌 바 있습니다. B 씨는 박 씨가 나를 찾아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수사에선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대전 고검장실로 박 회장이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영상과 관련해 협박당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뤄진 이번 검찰 수사에서 관련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유포됐는지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하는 등 윤 씨는 전과 달리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뇌물 제공이나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13시간 만입니다. 윤 씨는 진술을 거부하던 그동안의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에 대해 김 전 차관이 맞고 자신이 촬영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윤 씨가 누군지 모르고 영상 속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 씨가 이와 반대의 진술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뇌물과 관련해서도 앞서 진상조사단에선 2008년까지 100만 원씩 돈을 여러 번 준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이번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를 더 조사해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는 대로 김 전 차관을 부를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별장 성범죄 동영상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교제했던 권모 씨를 오늘 소환해서 동영상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윤 씨가 권 씨를 상대로 24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의혹도 새롭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교제했던 권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권 씨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권 씨는 윤 씨와 관계가 틀어진 뒤인 지난 2012년 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알게 된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동영상이 유포되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당시 청와대가 어느 시점에 이를 알게 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덮으려 했다거나 수사에 외압을 넣으려 했다는 의혹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수사단은 오늘 권 씨를 상대로 윤 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4억 원에 뜯겼다고 주장한 내용도 다시 파악했습니다. 권 씨는 2011년 12월 윤 씨 딸에게 줄 유학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고 이듬해 8월 무렵까지 사업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교제를 빌미로 권 씨의 돈을 챙기려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영상이 제작된 날짜를 2007년 12월이라고 봤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 15년이 아직 남아있게 된 겁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복사본인 점,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시점이 어긋나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수사단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복사본을 2007년 12월 21일에 만들었다고 특정했습니다. 묘하게도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바로 이날부터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직 1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날짜가 특정되면서 새로운 문제도 생겼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은 휴대전화기로 찍은 원본을 복사했다는 겁니다. 복사본의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21일이라고 해서 이날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영상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피해를 주장해온 이모 씨는 수사단이 조사한 것과 달리 동영상이 2008년 1월에서 2월 사이 찍혔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수사단은 이 씨가 아닌 다른 여성이 동영상 속 인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